요즘 정말 해도 날이 너무너무 추운데, 그런데요, 이 추운 날씨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17일 이 전남 화순의 이 한 마을에서 시골 어르신, 80대 노인 어르신이 살고 있었는데, 네. 이 남성이 점심을 먹고 자고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네. 이 70대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아이고. 너무 놀란 이 할아버지가 그 주변에 뭐 밭도 수색해보고 뭐 저수지도 수색해보고 했는데 결국 이 할머니를 찾을 수 없어서 딸한테 연락을 하는데요. 아이고. 이 딸이 결국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네. 이 경찰이 이 주변을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처음에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가 이 17일 오후 6시 35분이었는데 네.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온 동네를 찾아봤지만 결국 할머니를 찾지 못하고 일단 수색은 거기서 종결이 됐었습니다. 세상에 17일 날 저녁 6시 35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아마 그날 이제 그 시간 이후로 저녁 밤새 내내 찾고 새벽녘까지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한 8시간, 9시간을 찾았을 것 같은데 이 행방을 알 수 없으니까 얼마나 애가 탔을 거예요.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죠. 평소에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오토바이 뒤에 싣고 다녔을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각별했는데 아이고. 게다가 이 할머니가 또 치매까지 앓고 있었으니까 세상에. 그 애타는 마음은 더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을 주민과 경찰, 소방 관계자까지 다 찾아 나섰지만 주변을 샅샅이 찾고 가실 만한 곳은 다 찾아봤는데도 못 찾았대요. 세상에 얼마나 애 같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할머니를 결국에는 찾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았을까요? 당시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분의 얘기를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낮에 이제 할머니가 그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참 주무신 사이에 밭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간다고 가지고 이제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총 이제 동원된 인원이 소방이 18명, 경찰이 60명, 면사무소 10명 해가지고 88명 밭 주변부터 길가, 뭐 저수지 뭐 하여간 그 주변을 계속 수색했습니다. 그 아침에 이제 해가 밝아서 그 과수원에 일하는 그 베트남 일하시는 분이 그 소리가 나서 가까이 가보니까 좁은 배수로 안에서 이제 할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과수원에서 일하다가. 천만다행이네. 다행히 찾아서 천만다행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은 지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조승묵 감사관님. 네. 이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이 경찰이 주변 CCTV 등을 확보할 거 아니에요. 막 찾아볼 텐데 글쎄 이곳이 시골이라 그랬을까요? 이게 찾기가 왜 쉽지 않았을까요? 아마 시골이라서 네. CCTV도 없었고 했답니다. 그래서 통상 시골의 경우에 치매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실종되거나 네. 집을 나가가지고 집을 찾지 못해서 네. 그동안도 경찰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이런 네.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경찰에서는 추적기까지도 네. 과거에 시험 삼아 달아보기도 했었는데 네. 그것도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 그것을 네. 뜯어버리거나 아하.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요.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제 경험으로도 네. 시골 경찰에 근무했을 때 보면은 네. 심지어는 아주 좋지 못한 상황으로까지 흐르는 아이고. 그런 경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이웃에서도 서로 살펴야 할 네. 그런 문제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어르신께서 평소에 어떤 이 행동하시던 패턴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70대 할머니 어르신이 평소에 치매 증상을 앓고 계셨는데 간혹 예전에 농사를 짓던 밭으로 가곤 했어요. 라고 진술을 해서 경찰이 그래요? 그러면 CCTV를 확인해 볼게요. 했더니 실제로 이 어르신이 과거 밭농사를 짓던 곳으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은 했대요. 그런데 새벽까지 수색을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홍수민 아나운서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또 이 근처가 이제 새벽이니까 어둡고 네. 어둡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발견된 것을 보니까 네. 할머니가 참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또 이렇게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벽 4시까지 수색을 하고 네. 그다음에 8시, 4시간 정도, 8시 정도 됐으니까 조금 밝아졌겠죠. 네.
그럴 때 이제 그 주변에서 베트남에서 온 근로자들이 네. 뭔가 수상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하우스를 설치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네.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는데 한 구덩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여기 이제 할머니가 빠져 있으니까 아이고. 사실 수색했을 때 그 네. 어두운 밤에 사실 그 할머니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이 구덩이에 빠져 바로 저 장면이 지금 119 구조대가 저기에 구덩이에서 지금 구덩이에 빠진 할머니를 지금 구조해내는 장면인데 지금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무슨 구덩이라는데 저기에 보면 다 보이겠구만 하는데 원래 저 모습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요, 이 구덩이가 배수로라고 합니다. 아하. 검정색 고무로 만들어진 배수로여서. 뭔지 알겠어요, 네. 밤에는 보이지 않았고, 게다가 이제 폭도 굉장히 좁아가지고 쉽게 보이지 않았는데, 네. 이 할머니가 처음에 이제 구조를 할 때요, 네. 로프, 줄을 던졌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할머니가 잡고 올라왔어야 됐는데, 네. 이 할머니가 잡고 올라올 힘까지는 없었을 거 기력이 아니에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근데 마침 옆에 이제 굴삭기가 있어서, 네. 땅을 파내서 조심스럽게 이 할머니를 구조했다고 하네요. 저 배수관이요. 여러분 보신 적 아마 많으실 공사장 인근 지나가시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시커먼 그 배수로 있어요. 지름 60cm. 지름이 60cm면 성인 몸 겨우 한 명 정도 그게 한 명 정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지름입니다. 지름 60cm에 깊이가요. 무려 3m 정도의 그런 배수로 물구덩이였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로프를 던져도 어르신이 기력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소방구조대가 들어가서 또 올리기도 버거워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안 되겠다. 옆에 구덩이를 파서 꺼내야겠다라고 순간 기지를 발휘한 겁니다. 근데요, 최명기 원장님, 요즘 날씨가 새벽이면 더 영하로 내려가잖아요.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일단 구덩이가 좁았던 게 다행인 거예요. 아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은 네. 구덩이가 그냥 적당히 넓게 되면은 계속 나오려고 노력하게 되시거든요. 아하. 그러다가 지치게 되면 눕게 돼요. 아이고. 눕게 되면 밑에 물이 거의 영하가 되니까 네. 그때는 온도가 확 떨어지는 아이고, 거예요. 근데 저기는 구덩이가 좁으니까요. 네. 어떤 의미에서 할머니가 너무너무 답답하셨지만 네. 할머니가 나오려고 노력을 할래야 노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턴 원치 않던지 간에 서 있는 게 가장 편한 자세가 됐었거든요. 네. 잠깐 안쪽으로 앉았다가도 금세 쓰게 됐었을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젖는 부위도 적었고요. 네. 그런 다음에 보통 밤에는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몸이 젖으면 굉장히 춥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는 적어도 바람이 불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드셨던 건 다행이지만 네. 오히려 저 구덩이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네. 흙이 보호해줬던 게 할머니의 체온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체력도 유지하게끔 도움이 됐었던 거예요. 세상에 역설적으로 저 구덩이가 야속했습니다만 저 구덩이가 오히려 체온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네. 든든하게 해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방 관계자 얘기도 경찰의 얘기를 이어서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몸 상태는 좀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왔을 때는. 어디 크게 다치신 데도 없고. 거기가 이렇게 한 지하로 한 3m 상태 정도 이상 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 말씀하시기로는 그가 더 따뜻하더라고. 밖에 나온 물이. 거기가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 춥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도 온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쪽 물이. 그 할머니가 몇 년 전부터 치매에 걸리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거의 돌봐주시다시피 다 하신 거죠. 네, 다 챙겨주시고 하신 거죠. 네, 할아버지가 뒤 오토바이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할머니를 네. 뒤에다 태우셔가지고 병원도 데리고 가시고 어디도 갈 때 다 데리고 다니셨대요. 좀 어디 나가시면은 네. 집도 잘 못 찾아오시고 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답니다. 할아버지 그 말에 의하면요. 예, 걱정 많이 하셨죠, 예. 좀 짠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혼자 막 오토바이 타고 그 밤에도 저희하고 같이 다니시자고 하니까 몇 시간 동안 다니시고 막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내려오니까 그 집에 좀 들어가시고요. 그러셨어요. 10시까지는 할아버지가 같이 다 다니셨죠. 이게 많이 기뻐하셨죠. 살아계시니까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조승목 감사관님 마지막 부분에 경찰 얘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게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다행히 할머님을 찾은 것도 감사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이 황혼기에 든든한 동반자였잖아요. 할머니가 정말 기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할머니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신
소방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께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